이 법으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이 불편한 삶을 살게 되는 부분은 굉장히 안타깝고, 이 임대차 3법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지울 수가. 안녕하세요, 권 과장입니다. 주택임대차 3법 개정 강화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도자료는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2020년 7월 30일 법무부와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했던 보도자료입니다. 보도자료 제목을 보시면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게 뭐냐면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을 했고 7월 31일부터 바로 시행을 했습니다. 첫 번째가 계약갱신 요구권 혹은 계약갱신 청구권이라고도 합니다. 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을 하고 임대차 계약을 작성을 하고 2년 만기가 돌아오게 되면은 임차인 입장에서 본인이 요구하는 한 번 더 갱신을 할 수 있는 갱신 요구권, 갱신 청구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 2년 더 살았고 앞으로 2년 더 살고 싶어가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이 됩니다. 이 계약갱신 청구권은 계약갱신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사이에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분이 집주인분한테 이용증명이나 혹은 메시지, 본인의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을 하겠다라는 정확한 의사 표현, 그리고 흔적을 남기는 형태로 표현을 할 수 있고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세트로 묶이는 게 전월세 상한제죠.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을 하면은 전월세 상한제 같이 동시에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전월세 상한제는 기존 임대료의 증액 금액을 5%까지만 제한을 하여 임차인들의 임대료 급등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실제로 이게 시행이 된 지 올해 7월 말이 정확하게 2년이 되는데 7월 31일 이후가 되게 되면은 그 당시에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했던 세입자분들은 다시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 못하고 이제는 현재 시세 집주인이 원하는 대로 퇴거를 하든지 아니면은 현재 시세대로 보증금을 올려서 있게 되는 형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지금 전세 가격이 거의 3중화 가격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 때문에 그렇고, 가끔 이제 전세 실거래가 나온 것들을 보면은 보통 우리가 전세 계약은 최소한 뭐 1,000만 원, 500만 원 단위로 끊는데 50만 원, 55만 원, 65만 원 이렇게 끊어지는 금액들이 있는데 그거는 다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한 금액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작년에 발표한 보도자료인데 주택임대차 보호법 3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앞에 두 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주택임대차 신고제입니다. 내가 지금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임대차 계약을 새로 맺었던지 혹은 갱신 계약을 하게 되면은 무조건 국토부에 신고를 반드시 해야 된다. 해야 하지 않으면은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런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1년의 시간차를 두고 시행을 한다고 했었고 작년 6월 1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기사 올려드린 거는 계도 기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지금 과태료를 다시 부과한다고 하죠. 임대차 신고제를 하면서 주택 임대 시장의 가격 투명성을 볼 수 있고 전세에 대한 보증금도 간주 임대료가 부과가 되죠. 간주 임대료 계산해서 주택 임대 소득세도 내야 되는데 세금을 부과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투명성을 가지게 됩니다. 주택 임대차 3법은 모두 다 시행 중이고 마지막 임대차 신고제는 현재는 계도 기간이지만 과태료는 부과한다. 올해 6월 1일부터는 반드시 계약을 체결하고 30일 이내에 개인이 신고를 하셔야 될 겁니다. 신고는 임차인, 임대인 혹은 공인중개사 3명 중에 1명이 하면 되는데 임대차 신고제 도입에 대한 편익 부분인데요. 확정일자 자동적으로 부여받고 임차인의 권익보호가 대폭 강화됩니다. 네, 그렇죠. 임대차 신고제를 통해 임대차 가격, 기간, 갱신률, 임대차 시장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거래 편의가 높아질 전망이다. 요거 있기 전에도 전세 가격이라든지 월세 가격이 그렇게 불투명하진 않았었어요. 웬만하면은
원하면은 시장에 거래됐던 가격들 알 수 있었는데 그거를 조금 더 투명하게 관리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하는 금액의 임대차 계약, 이 대상이 되는 겁니다. 무조건 다 신고하시는 건 아닙니다. 이건 해설집은 2020년 8월 그 다음 달에 발간을 했고요. 지금 불합리한 부분들이 많고 법의 허점들이 너무 많고 모든 경우의 수와 케이스를 다 아우를 수 없는데 이걸 굳이 법을 만들어야 되는지 그런 의문점이 있어서 사례 뒤에서 좀 몇 가지, 한 두 가지 말씀드릴 건데 일단 넘어가고요. 2021년 12월 주택임대차 입법 시행되고 나서 한 16개월이 지나고 나서 국토부와 법무부에서 주택임대차 분쟁 조정 사례집, 지난 한 16개월 동안에 늘어난 그 숫자를 보고 가장 많이 들어왔던 사례로 사례집을 만들었는데 이 사례집이 총 101페이지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앞서 보여드렸던 임대차 보호법 해설집과 주택임대차 분쟁 조정 사례집은 오늘 낮에 저희 토카주 카페에다가 올려놨습니다. 자료 보고 싶으신 분들은 카페 들어가서 다운 받으시면 됩니다. 제가 PDF로 올려놨습니다. 1년 동안 계약을 했죠. 19년 6월부터 21년 6월까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고, 그 다음에 21년 1월 기존 임대인이 해당 주택을 매도합니다. 계약서까지 작성을 했죠. 여기 보시면은 6월 만기인데 1월 달에 매도를 했습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임차 계약 만료일 6개월 전부터 2개월 사이에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거 염두에 두시고, 그 다음에 21년 3월 초 임차인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 의사를 표현을 합니다. 요즘은 보통 내용 증명으로도 많이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정확한 의사 표현을 했다라는 증빙으로 문자나 카톡도 가능합니다. 대신 전화는 안 됩니다. 흔적이 남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2021년 3월 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를 합니다. 요게 지금 현재 상황인데 뭐 특이사항이 있어 보이진 않는데 요게 보이죠? 매도를 했고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 의사를 표현을 했어요. 3월 초에. 3월 말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고 조정 신청을 한 임대인, 집주인의 의견을 좀 들어보면은 임대인이 종전 임대인으로부터 이 사건을 매수할 당시 임차인은 이런 사실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고, 임차인은 21년 3월 초 종전 집주인에게 갱신 요구권을 행사하였는데 종전 임대인이 실거주 이유로 정당하게 거절하였기 때문에 세입자는 전 집주인과 임대차 계약 종료일에 퇴거해야 한다는 입장. 세입자분은 종전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요구권을 효력을 임대인 그대로 승계를 받는 것이라는 입장. 집주인은 실제로 거주한다고 했는데 집을 팔아버렸고 그 사이에 세입자가 계약갱신 청구권 썼고, 그러니까 새로 매수한 입장에서는 이 집에 들어가서 살려고 매수를 했는데 갑자기 세입자가 계약갱신 청구권 나 이미 전 집주인한테 사용했기 때문에 나는 나갈 수 없다. 이런 상황입니다. 조정위원회에서 중재하에 계약갱신 행사에 따른 계약갱신 효력을 주장하지 않는 대신 보상비로 이사비 500만 원을 임대인으로부터 지급받고 임대차 계약 종료일로부터 2개월 추가 거주하기로 합의. 결국 돈으로 해결이 됐습니다.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을 안 하는 조건으로 500만 원을 주고 이 임차인은 이제 퇴거를 하게 된 거죠. 임대차 3법 왜 있는 거예요, 그럼? 돈 주고 합의하고 해결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퇴거를 하게 되는데 계약갱신 청구권 안 쓰고 돈 줬잖아요. 이게 무슨 법이 뭐 이럽니까? 다음 사례 두 번째 거 한번 볼까요? 2년 계약 똑같이 돼 있고요. 21년 1월 4일, 아이고 월이 빠졌네. 1월 4일 임대인 실거주 예정임 임차인에게 통보했습니다. 임차인 퇴거했습니다. 임차인 퇴거했죠? 원래 계약 기간이 21년 3월 5일인데 조금 빨리 퇴거했습니다. 이거는 날짜 조정하는 거야. 이 정도 플러스 뭐 한두 달 정도야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어쨌든 임차인 퇴거했죠? 임차인 해당 목적물 매물을 확인했어요. 이것도 되게 웃긴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임차인이 해당 목적물 매물 확인, 이게
세입자가 나갔어요. 세입자가 1월 28일 날 퇴거를 했잖아요. 집주인이 들어온다고 해서 퇴거를 했죠. 계약갱신 청구권은 이 집주인이 들어오면 무조건 그래도 퇴거를 해야 되거든요. 나갔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집에 다른 세입자가 들어가 살고 있는 거죠. 이거를 이미 퇴거한 임차인이 이걸 어떻게 확인했냐. 임차인이 계속 쳐다보고 있어야 확인하죠. 조정을 신청한 임차인 세입자는 제3자에게 목적주택을 임대하였으므로 손해배상 청구함. 임대인의 의견, 신청인은 월세계약 당시 2년 거주 후 인천으로 돌아간다고 하였고 피신청인의 사정으로 현 분쟁 소재지 임대차 목적물은 공실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상황을 보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제3자에게 목적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 집주인은 갱신 거절로 인하여 세입자에게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 이거 결론 보실까요? 임대인이 임차인의 이사비용, 이놈의 이사비용은 에어컨 이전 설치비 및 중개수수료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 피신청인은 집주인은 21년 5월 14일까지 신청인에게 160만 원을 지급한다. 아니 이게 무슨 법을 만들어 놓고 자꾸 돈으로 해결을 하게 만들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법을 좀 깔끔하게 좀 만들든가 아니면은 제도권에 있는 부동산 전문가들과 시장에 있었던 이제 부동산 전문가들이 하나같이 동일하게 이 임대차 3법이 도입이 되면은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분쟁 조정이 굉장히 많아질 거다라고 분명히 경고의 메시지를 계속 보냈는데 불구하고 좀 빨리 처리가 됐었죠. 굉장히 빨리. 분쟁 조정 사례지까지 만들고 보통 다 돈으로 해결이 되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이런 의견을 냈죠. 임대차 3법은 전면 재검토 필요가 있다라고 법무부가 인수위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임대차 3법은 대통령령으로 수정이 불가능한 법입니다, 여러분. 기사가 나오는 것들 보면 윤석열 정부 임대차 3법 폐지 또는 축소하겠다라고 했죠. 네, 세입자 단체는 반발을 했습니다. 좀 손을 보려고 하고 있는데 임대차 3법을 보강하겠다고 합니다. 신규 계약도 상한제 전망. 신규 계약도 상한제 전망. 5억짜리 아까 살고 있었는데 계약갱신 청구권 쓰고 상한제 5% 올려주고 5억 2,500에 재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주변 시세는 전세가 한 7, 8억 정도 합니다. 근데 그 7, 8억으로 올리지 못하게 신규 계약도 상한제를 적용하겠다라는 내용인데 사실 악의가 많은 건 사실이에요. 굉장히 악의가 많아졌고 예전에 2년 계약하고 다시 2년 뭐 묵시적 갱신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집주인과 세입자 간에 연락을 뭐 10년씩 안 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이게 2년마다 갱신인데 세입자랑 집주인이랑 굳이 연락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계속 묵시적 갱신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10년 동안 한 집에서 뭐 길게는 20년까지 사신 분들도 있었고 그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가 임대차 3법이 생기기 전에는 굉장히 좋았었어요. 나쁠 것도 없었죠. 2억이었는데 2억 3천이더라고요, 시세가. 아, 시세가 좀 올랐네요. 제가 좀 사정이 안 좋은데 주인님 한 2억 2천 정도로 하시면 어떨까요? 그러시죠. 또 이렇게 넘어가기도 하고. 근데 지금은 계산기 두들겨서 5% 계산하고 이 사람 현재 시세가 이렇게 비싼데 이렇게 싸게 살고 있네. 이런 도둑놈의 심보의 세입자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집주인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게 법을 만들고 이 법에 해당되는 국민들이 다 동일한 조건으로 동일한 시각으로 바라볼 수는 없어요.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는 없는 건 맞는데 최소한 국민들이 사는데 불편한 법은 나아지는 방향으로 좀 조금씩 개정이 돼야 되는데 개정이 아니라 이제 국민들을 조금씩 더 괴롭히는 형국이 되고 더 저는 이제 제일 크게 느꼈던 거는 이제 불편함이 생기는 것 같아요. 내가 세입자도 불편하고 내가 집주인이어도 불편해요. 이해가 잘 되시는 상대방을 만나면 상관이 없겠는데 이 법으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이 불편한 삶을 살게 되는 부분은 굉장히 안타깝고
이 임대차 3법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